저희 댓글로 자기는 어떤 경주에 몇 년도 경주에 투표를 했다. 이것도 댓글 같이 다시면서 나중에 어떤 경주가 선정이 될지 네네.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드릴까? 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키리아 올스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마은여 키리아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말선업저널의 용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름 경마의 하이라이트 슈퍼 G2라고 불리는 이 삿포로 기념 레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왜 이 시기에 삿포로 기념이냐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 삿포로 기념이죠? 네, 8월 20일 날, 이 일요일에, 8월 20일 일요일에 삿포로 기념 레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네. JRA 중앙경마에서요, 이 삿포로 기념 메모리얼 이벤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벤트에 응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 G2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팀장님, 네. 조 위원님, 어떻게 홋카이도는 가보셨나요? 저 맨날 학교만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조만간 저희 키리아님이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뭐 네. 약속하는 거야? 내년에 저희 좀 내려.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 다 우리 팀 출동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키리아님 어떤 이벤트죠? 아, 그럼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보시면 이게 JRA 이 홈페이지예요. 네네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모이데노 삿포로 기념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기억의 추억의 삿포로 기념 레이스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했거든요. 저도 이벤트 참석을 했는데 네네네. 보면 기간이 2023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16일부터. 네,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한번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5만 원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5만 원이에요. 5천 원권에 이 편의점 카드가 당첨되는. 당첨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보시면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레이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키리아님 몇 년도에 투표하셨나요? 저요 21년이요. 아, 20년 딱 봐도 소다시가 보이네요. 네. 사실입니다. 21년 했습니다. 사실 네. 이제 또 하나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2014년에 제가 갔었던 아, 네, 골드십이 나왔던 대회. 네, 그때도 삿포로 기념을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네, 거죠? 다녀왔습니다. 아. 네. 네, 키라님 그러면은 삿포로 기념이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네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삿포로 기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삿포로 기념 레이스는요, 아시다시피 중앙경마회, 즉 일본 중앙경마의 JRA가 삿포로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중앙경마 중상경주 G2입니다. 이 상의 명칭은요, 삿포로 시장상, 그리고 삿포로 마주협회 회장상이라고 합니다. 출주 자격은 3세 이상이고요. 3세 이상의 서러브레이드가 출주할 수 있는데 부담 중량이 있잖아요. 그쵸. 부담 중량은 3세가 54kg, 4세 이상은 57kg, 그리고 암말들은 각각 2kg가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요, 지방 소속 말들이 2마리까지 출주 가능하고요. 외국 말들도 8마리까지 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상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네, 상금은요, 이 G2에서는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7천만 원. 와. 우승 상금이 7천만 원, 그리고 네네. 2차기 2,800, 3차기 1,800, 4차기 1,100, 5차기 700만 원입니다. 말은 G2지만 뭐 거의 지원에 못지않은 있지 않죠. 그런 경주네요. 굉장히 네. 높은 이 역사를 또 갖고 있기도 해서 높습니다. 자,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1965년에 시작된 레이스라고 해요. 당시의 4세, 지금은 3세 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레이스입니다. 지난해까지 58회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삿포로 기념 레이스는 1947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엄청 역사 오래네. 굉장히 깊죠.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열렸다가 안 열렸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그 횟수를 제대로 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1회 대회를 정식으로 붙이자 한 게 1965년. 안 태어났었죠?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정확히 안 태어났습니다. 자, 삿포로 경마장은 이 계절이 여름이라도 기온이 낮은 아주 추운 지역인 한랭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당시에는 잔디가 자라질 않았다고 해요. 잔디 레이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좌회전 더트 코스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969년부터 74년까지는 좌회전 더트, 그리고 1975년부터 89년까지는 우회전 더트. 그 이후로 1990년부터는 우회전 잔디 코스로 시행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84년이죠. 그레이드제 시행으로 G3 등급으로 이 등급을 했다가 다시 1997년에 하계 경마 개최에서 유일한 G2로 격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97년에 G2로 격상을 됐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아주 길진 않죠. G2가 된 거는. 네. 그렇죠. 그렇지 G2의 역사는. 네, 네. 네. 자, G2로 격상한 후에는 개최 시기의 관계상 이 하계에 개최되는 몇 안 되는 정식 레이스 중에서는 이 상금이 높다는 이유로 인해서요. 과거의 G1을 우승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유력한 G1 말들이 대거 출연하는 출주하는 등 이 과거와 미래의 대상, 즉 전반기와 후반기의 그런 대상 경주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2006년부터는 이 썸머 2000 시리즈의 한 레이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썸머 시리즈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이것도 사실을 한번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썸머 시리즈는 이제 썸머 스프린트 시리즈, 그리고 썸머 마일 시리즈, 썸머 2000 시리즈, 그리고 기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썸머 자키 시리즈 같이 이렇게 4개를 포함해서 썸머 시리즈라고 해요. 기간은 6월 첫째 주부터요, 9월 첫째 주까지 약 3개월 동안 경쟁을 해서 이 시리즈 챔피언들에게 각각 포상금, 말과 기수들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 흥미롭죠? 이제 또 마침 좀 여름도 왔는데 맞춰서 네. 딱 이거 하면 좋았을 지금 텐데. 시즌이에요. 지금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또 조만간 이것 관련된 소식도 한번 한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2009년부터는 국제 레벨의 레이스로 등극을 하면서 외국의 말들도 출주하게 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덕에 매년 호화로운 출주마가 모이게 되면서 G2로서는 고액 상금이라는 등의 이유로 슈퍼 G2라는 아주 결정적인 별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삿포로 기념은 평상시 G2가 개최되지 않은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G2이기도 합니다. 자, 최다승 기수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누군가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닭기 유타카. 저도 좀 친숙합니다, 이분이. 네. 그럼 팀장님도 친숙하죠? 그럼요. 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무려요, 삿포로 기념에서 8번을 우승했습니다. 자, 아주 낯익은 이름의 말들을 타고 우승을 했는데, 우마무스메에서도 실장되어 있는 이 마베라스 선데이 1991년도, 그리고 1997년과 98년 저의 MR리스트 넘버원 에어 그루브와 2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에 파인모션을 타고도 우승을 했습니다. 자, 에어 그루브는 2년 연속 우승을 하는 사상 3번째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G2가 격상되면서 2년 연속 우승한 말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죠? 그렇죠. 네. 자, 다케유타카 기수가 기승하지는 않았지만 이 우마무스메 캐릭터들도 우승마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메지로파마 아시죠? 그럼요. 아시죠? 91년. 자, 네. 그리고 세운 스카이. 네, 세운 스카이 99년에, 그리고 도센 조던이 2021년 등에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 갔다 오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직관했지요. 네, 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삿포로, 그러니까 제가 홋카이도를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 이제 휴가로 많이 가는 장소이기도 한데, 2014년 하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딱 풀리고 2022년도 작년에 갔었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셨어요? 네. 2014년에는 사실은 삿포로 경마장이 2013년도 1년에 걸쳐 리뉴얼을 했었어요. 그래서 리뉴얼해서 굉장히 예쁘게 새 단장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마무스메 인기 캐릭터 골드십이 출주하는 레이스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가봤고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백마소다시 했었잖아요. 네네네. 백마소다시가 2연패를 하느냐 마느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우승을 좀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두 대회에 제가 응원하는 말들이 우승을 다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간 김에 우승도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또 겸사겸사 휴가도 겸 가신 건가요? 삿포로까지? 네. 너무 분위기가 남달라요. 이 삿포로 경마장이 이 다른 경마장보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우선은 이 관객들이 있는 그 객석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다 네네네. 잔디로 되어 있어요. 올 잔디인가요? 네, 올잔디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소풍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네네네. 경기장 가운데 또 놀이기구라든가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바깥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짧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잔디가 다 거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2, 3층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경마장은 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내다보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꽃들도 다 장식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 꼭 이렇게 피크닉 온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시장. 예시장이 보통 보면 말들이 예시장에서 이렇게 돌다가 기수가 이렇게 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수가 타게 되면은 레이스로 나가기 전에 지하로 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잖아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레이스하러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삿포로 경마장은 가는 길이 다 보여요. 아. 예시장에서 레이스로 나가는 그 길이 다 보여요. 아.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레이스 길을 옆에 쫙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그래서 가는 것까지 다 보이고 그리고 기수들도 그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인사를 해줘요.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 예를 들어 닦게 닦아 부르면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분위기가 조금 좀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이제 팬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네.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져 친숙한, 있네요. 네,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소품 같은 느낌 이렇게 들게끔 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경기장이 또 있나요? 제가 가본 일본의 경마장 중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건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경마장은 약간 엄숙하거나 사람들이 많거나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2번밖에 안 가봤지만 분위기가 또 너무 좋고 이게 경마가 참 약간 풍요로운 경마를 즐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여름 휴가에 걸맞는 약간 이런 경기장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주님들도 이 레이스에 오실 때는 다 굉장히 얼굴이 되게 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풍기게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와서 즐기고 가는 이런 느낌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삿포로 경마장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1907년 이제 10월에 개설됐다고 하는데 경마장으로는 7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그러면 딱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네. 2회 14일간밖에 레이스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1년 내내 네. 14일간밖에 레이스가 없어요. 나머지는 레이스가 없습니다. 왜요? 365일 중에서. 왜요? 삿포로는 이 홋카이도가 여름은 시원하지만 겨울은 굉장히 추워요. 네네. 마이너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잠깐 휴양 경마만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14일 안에 이 여름에밖에 볼 수 없는 장소예요. 그 큰 공간을 네. 그냥 돌려요, 그럼? 거의 놀리다시피 하죠. JRA가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은가 봐요. 우선은 이제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우선 장외 판매소라고 있죠. 그렇죠. 네, 주말에 장외 판매소로 이용을 하거나 그리고 5월 달쯤에 이제 경주마 경매를 판매하는 게 세일 중에 조금 사용하는 거 이외에는 거의 다 레이스를 하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한 것 같네요. JRA가 10개의 경마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삿포로 경마장은 거의 이제 별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지 않았나? 네네. 그렇게 별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휴양 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레츠런파크는 1년 내내 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별장 같은 경마장을 하나 뭐 추가로 만들면 어떨까? 그거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그렇죠. 사실 뭐 이미 또 제주도에 있고. 네, 제주도는 있긴 하지만 거기 제주 말만 다니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추억의 레이스를 몇 개 골라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개시킬 레이스는 1997년 이 에어글루브가 우승했던 레이스입니다. 자, 에어글루브 아시다시피 1993년 출생의 안마이고요. 부마는 이 개선문 우승마인 토니빈, 그리고 모마는 일본 옥스 우승마인 다이나컬. 그래서 에어글루브가 이 옥스에서도 우승했기 때문에 모녀간 우승문, 아주 명문가의 딸내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에마 리스트 넘버원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에어그룹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보게 되네요. 좋죠. 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진짜. 이래서 다 반하게 됩니다. 자, 1997년 삿포로 기념 레이스는 이 레이스 레벨의 G2 격상이 처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 13마리가 출주를 했고요. 에어그룹은 여기 보시면 7번입니다. 네네. 7번인데 지금 뻗쳐 나오기 시작하죠. 네, 당시 화제를 모았던 한 살 어렸던 1995년 사츠키상 우승만했던 제뉴엔하고요. 이강 격돌이 화제를 몰았던 레이스이기도 해요. 에어그룹의 진영에서는 이 가을 텐노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이겨야지만이 이 제뉴엔을 이겨야지만이 하는 전략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텐노상의 전초전이었던 그렇죠. 경주네요. 네, 맞아요. 이 두 마리의 대결이 얼마만큼 주목을 이끌었냐면 당일 이 삿포로 경마장이에요. 무려 5만 명의 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삿포로 경마장이 5만 명이면 앉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네. 보면 제뉴액이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이 삿포로 경마장 특성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칼럼 보셨죠? 네네네. 칼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너가 굉장히 넓고 직선이 짧은 레이스예요. 그래서 긴 직선보다는 짧은 직선이기 때문에 3코너에서부터 추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추입말들은. 그래서 보면은 에어그루브도 3코너에서부터 따라잡기 네.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압도적으로 사실 실력 차이가 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 당시만 해도 안말이 우승을 하거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초점이 많이 갔습니다. 보시면 뭐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진짜 나죠. 워낙 압도적이라 네, 사실. 네, 네. 네. 근데 제뉴에는 사실 여기서 4착으로 들어와요. 4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텐노상에서도 사실 제뉴엔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텐노상에서 이 에어그루브가 우승을 하면서 18년 만에 안말이 우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정말 역사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어그룹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98년에도 우승을 하면서 2연패. 그래서 아직까지 기록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로도 에어그루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네, 한번 저희 뭐 한번 조만간 또 언제 다룰 수 있을까요? 에어그룹 한번 또 다뤄야 되겠네요. 그럼요.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 또 최애 맛인데 안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끼려고요. 아껴두시는. 저는 맛있는 것도 제일 아껴두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아끼면 또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네. 자, 두 번째 레이스는 제가 직관했던 레이스예요. 자, 골드십 나옵니다. 골드십. 지금 처음 출발하는데 어떻습니까? 초반에 네. 느긋하죠? 네, 사실 골드십 경기를 저도 이제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느긋한 이유가 있어요. 출발이 늦어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느긋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늦습니다. 네. 사실은. 아, 자, 그래요? 이날이 사실은 8월 24일이었어요. 제가 간 날이었는데 무려 G1 말이 4마리나 출주를 하면서 아주 초호화 레이스였습니다. 당시 이 JR의 엠버서더로 활약했던 도끼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츠오카 마사히로하고 나가세 토모야라는 두 분이 오셨는데 되게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저 옆에서 사진을 또 딱 찍었지 않습니까? 그 사진 갖고 계시나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좀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그런데 이제 다 보시면 이 네. 바로 앞에 하프스타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네네. 이 말이 우승을 하긴 우승 말이긴 한데 네네네. 하프스타 8번인데 네. 보시면 앞말이에요. 아, 포스타도 안 말이에요? 네, 앞말이에요. 앞말인데 3세였어요. 벚꽃상을 우승을 하고 이 레이스를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골드십 오르헤브르랑 아빠가 똑같죠. 네네네. 스테이 골드. 그래서 레디퍼스에 굉장히 충실한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프스타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쫓아가요. 보세요. 네, 쫓아가죠. 네. 정말 웃겼어요. 저 이날 보면서도 역시 쫓아가는구나. 앞말이야. 앞말을 계속 쫓아다녀요. 발동을 여기서 딱 봅니다. 이게 3코너에서 삿포로 레이스 이 경기장 특성상 이 3코너에서 그쵸, 승부를 봐야죠. 직선이 짧으니까. 4코너 완전히 둘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력 차이가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하프스타랑 그다음에 골드십이랑 같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 두 마리가 그 해에 이 개선문 나가겠다고 출주를 먼저 선언한 상태여서 이 두 마리의 격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두 마리가 이제 우승선에 들면서 네, 골드십이 인기 1위에도 불구하고 레디 퍼스트를 딱 해주면서 2차로 자, 스테이골드 집안이 앞말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때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또 약간 이런 색깔의 말을 또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회색말. 네네네. 회색말. 이 뭐 메지로 맥킨도 그렇고 다 회색말, 메지로 맥킨의 일각이긴 한데 회색말들은 잘 못 뛴다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깨기 시작한 게 이제 오브리켓, 뭐 메지로 맥킨, 뭐 이렇게. 그래서 골드십이 사실은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그때 당시에 골드십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어요. 박랑아에 또 하늘을 치솟는 이 뭐 인기는 지금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서 저도 골드십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갔습니다. 그쵸. 좀 현장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추천할 거 역시나 제가 직관했던 작년 2022년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자, 소다 씨가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21년도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렇죠. 네. 우승하는데도 막 가슴이 울컥하지 네. 않았습니까? 정말 자, 출발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 초반에서도 잘
이렇게 치고 나왔었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 말 7번 말이 또 있죠. 네. 이 말이 하야야꼬라고 해서 이 소다시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소다시 이모의 딱 아들내미입니다. 이모야. 그래서 이 레이스 사상 백마가 2마리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요. 또 역사 예. 희귀한 거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야야꼬도 소다시도 오나가 같은 오나예요. 가네꼬 오나인데 이 가네꼬 오나가 이날 자기 말들을 4마리인가 내보냈었어요. 그래서 가네꼬 파티 아니냐고. 그래서 오죽하면 가네꼬 원투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가네꼬 기념 아니에요 이거? 가네꼬 기념. 그랬는데 결론은 아시다시피 지금 맨 앞에 가는 말 누군지 아세요? 판사라샤. 네. 판사라샤 그 추억의 천왕상. 네. 봄 텐노상. 기억납니다. 가을 텐노상에서 기억납니다. 배도주를 했는데 네. 이쿠이녹산 때 깨져버린. 아쉽게. 네. 네, 너무 안타까웠던 경기였죠. 이날도 도주를 해서 사실 레이스 전체를 끌어가서 저도 사실 이 3코너, 4코너 돌 때만 해도 판사라사가 이대로 1등 1차로 들어올 것 같았었어요. 이거 판사라사 1내겠는데 그랬는데 뒤에서 보시면 이 유성이 긴 우리 잭돌. 네네네. 잭돌하고 그다음에 소다시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다시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소다시가 여기서 힘을 좀 못 내서 그쵸, 못 치고 나가더라고요. 못 치고 나오더라고요. 네. 뒤로 처지고 잭돌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결승선 한번 보세요. 거의 코차, 네. 머리차 뭐 정도로 해서 또 안타깝게도 우리 판사라사가 2차구로. 그러니까 너무 한 끗 차였어요 진짜. 그치 천왕상에서도 네. 텐노상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리는 네. 이름 판사라서 하는데 네, 그거 얘가 여기 나왔구나. 네. 예. 이번에 1등을 하나. 맞아요. 네. 그 사실은 사우디컵에서 우승할 때 도주를 해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도 또 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는 우승을 해서 거기서 한방 우승을 하는 바람에 130억 상금 받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네. 자, 오늘 삿포로 기념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영 기자님? 이거를 또 이렇게 기념으로 이벤트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음. 이미 이 경주의 또 역사 전통을 그만큼 JRA에서도 중시하고 팬들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경기라는 소리잖아요. 네, 일부러 이 때를 맞추어서 그 홋카이도를 여행을 가서 레이스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에 그렇죠. 가게 되고 이번에 또 가시잖아요. 네, 이번에 가서 또 볼 겁니다. 내년에 꼭 저희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내년에 멤버는 결정이 된 건가요? 네네. 네. 야,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삿포로 레이스 보면서? 일단 소풍 가는 느낌으로 되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다고 하셔서 너무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름인데 시원한 거 네, 이것도 맞아요. 너무 네, 거의 한 10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은 삿포로가 굉장히 삿포로는 그나마 그래도 좀 더워요. 딴 데보다는. 근데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워낙 말들의 고향이잖아요. 어디 가든 이렇게 시골 쪽으로 가면 어떻게든 목장이 다 있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행은 만약에 갈 데가 없으시면 홋카이도로. 말 보러 가는 거죠 뭐. 말 보러. 네,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좋은 네. 이게 또 우리 일본 경마 정보를 또 알려주셔서 네. 또 저도 오랜만에 또 재밌는 경주들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소다시한테 투표를 해볼까요?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시죠. 네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보고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직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21년도에 해보고 싶어요. 소다시 알겠습니다. 네네. 소다시 두 분의 팬이 있다 보니까 소다시도 행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삿포로 레이스 기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들도 한번 투표를 해보시고 저희 댓글로 자기는 어떤 경주에 몇 년도 경주에 투표를 했다. 이것도 댓글 같이 다시면서 나중에 어떤 경주가 선정이 될지 네네.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드릴까? 그럴까요? 뭘 드려야 되나 한번 고민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